2025년 1월 15일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윤석열 씨는 2022년 5월 12일에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헌법에 그저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 입맛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그야말로 저질러 버렸죠. 바로 그런 큰 죄를 지은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실은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지금 당장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부터 물러난 것으로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게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좋습니다. 아직은 직무정지가 돼 있지만 아직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씨를 편들고 지키고 싶어 하는 대중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씨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근래 윤석열 씨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고 그저 술주정뱅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이랬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언제 그랬냐 하고 계속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쟁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아직도 경호처에서 경호처 차를 타고 가고 그 범죄자를 들어가서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대가 무엇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노비도 그런 노비가 없죠. 옛날에 군주시대에 군주 옆에 붙어 있어서 자랑스러운 나름대로 직위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군주 화장실 뒤처리하고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그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가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리하고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교정국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경호처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체포된 수감자 경호를 하고 있답니다. 한번 남의 아래 것이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허전해서 못 견디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법 집행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서울구치소에서도 윤석열하고 다른 일반 국민은 다릅니다. 다른 국민은 경호 차량을 타고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 앞의 평등, 윤석열이 깨뜨리고 있죠. 그 다음에 법질서에 전혀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 하면 출석하는 것이 준법 국민의 도리입니다.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출석하라, 그것도 공수처라고 해서 공수처 법을 보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얼마나 예의 바르게 조심조심 하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 공수처 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법 앞의 평등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 서울구치소 단독실에는 바닥에 난방도 되고 방 안에 TV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보다 죄가 작은, 사실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상황이 아니어서 못 짓는 기껏해야 빈곤범죄, 이런 사람들 난방되고 TV 들어가는 그런 방에 있습니까? 윤석열이 더 큰 죄를 지었으니 더 잘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구국의 영웅입니까? 아주 부끄러운 짓만 하고 있죠. 비굴하고 좀도둑처럼 혹은 자범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구치소에서 콩 한 쪽을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딱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죠.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에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할 때 그것도 과도하게 거기에 들여놓은 병력 등을 동원해서 저항했습니다. 대한민국 법 집행에 저항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2025년 1월 15일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헌법이 맞다고 합니다. 구국의 영웅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할 대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대한민국 법률을, 대한민국 입법정부인 국회를, 사법정부인 법원을, 그리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수사기관으로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이 모든 것을 물러거라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하면서 공수처는 처음 출석 요구를 한 것이 2024년 12월 16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출석해 주면, 그야말로 지금 출석이 의무인데 해주는 것이 됐죠. 윤석열의 경우는 출석해 주면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이런 대면 조사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기다린 날들이 기니까. 그래서 이번에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모의를 했고 세부 실행은 어떻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지만
200쪽,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출석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기어이 안 나오고 끌려갔죠. 잡혀갔습니다. 체포돼서 잡혀가면서도 경호처 차량이 몇 줄이나 줄을 서서 호위하면서 데려갔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전파 방해 이것도 했답니다. 잡혀가는 내란 피의자가 뭐 할 일이 있다고 전파 방해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데려갔는데 피의자 윤석열은 성명이 무엇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거 확인해야 되죠. 본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 석자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철저히 입을 다물고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보기 드문 악한 아주 몹쓸 피의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학 교과서에서는 법 배반적 태도를 보이는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 윤석열이 진술 거부, 여러분은 묵비권이라는 그런 단어가 더 익숙하죠. 이 진술 거부를 이름도 이야기 안 하니까,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하니까 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1월 15일 점심도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매끼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6일 아침에는 시리얼을 먹었다고 하죠.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윤석열 씨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가 일단 성립이 됐고 즉시 성립이 됐습니다. 12월 3일에 범죄가 성립이 됐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완전히 끝이 나지를 않고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국가적 법익이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비루한 태도, 흔히 너무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태도,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보이니까 이제 구국의 영웅은 개나 줘버리라고 해라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쳐서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분노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의 이번 범죄에 경악을 하면서 저런 범죄자를 한시바삐 잡아 넣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달 반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 혐오감만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무력한가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인 공무원이 내놓고 법을 무시하고 법을 다르게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의적인 단 한 개의 뜻으로 풀이되던 법을 나는 나한테 그 법은 다른 뜻이야. 이렇게 법이 이렇게도 풀이되고 저렇게도 풀이되도록 만든 이런 짓을 한 달 반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법치, 이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봤을 때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 국가 안에서 총기 범죄가 거의 없는 나라, 역시 그렇다 보니 그렇죠. 총기 사고가 기껏해야 사냥꾼이 사람을 멧돼지로 여겨서 나는 정도, 그런 게 좀 있다. 이 정도로 대단히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귀중품을 그냥 놓고 가도 한두 시간 지나서 찾아오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꽃처럼 예쁜 남녀가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그런 대중문화를 즐기는 대한민국, 이랬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번에 이런 짓을 하고 나서는 대한민국은 대책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판사가 이중인격자여서 범죄자일 때, 수사관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한쪽은 범죄자일 때, 이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죠.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한 짓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제는 테러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도 아니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출석을 안 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 집행하려고 하니까 앞에 무기 들고 설쳐. 그러면 테러단 와가지고 문 앞에 세워놓으면 법보다 세겠죠. 이런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 하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은 그렇게 무력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대책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독재자가, 이런 무례배가 때를 지어서,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무기 들고 우리한테 미사일도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가? 100% 진술 거부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국민이 주권자인 그런 국가라고 했죠. 바로 거기에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 중에 한 명인 이 개인이 개인으로서 활동할 때 범죄를 저지르죠. 이러한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결국은 이만하면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더 못 버티겠다. 내가 과연 잘못했다. 이렇게 승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 아주 오래오래 인내하는 그런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대변인이 언론사의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We reaffirm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법의 지배 이렇게 되죠. And we appreciate all efforts.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노력,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과 and its citizens. 대한민국 국민. 바로 이 경우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 이런 뜻이 되겠죠. To act. 어떻게 했냐 하면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게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기울인 한 달 반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 노력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법 제도입니다. 헌법과 법률인 것이죠. 윤석열 피의자, 범죄자의 상태로 범죄자답게 행동하는 윤석열인 겁니다. 구국의 영웅은 끝났죠. 이 사람이 내가 묵비권이 있어. 그러니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손톱 깎다가 조금 손에서 피나면 그거 치료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걱정을 할 수 있죠. 아, 저렇게 한마디도 안 하면 출석하라고 하는데 안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체포를 했는데 체포해다 놓으니까 말을 안 해. 그리고 1월 16일에는 체포해다 놓고서 조사합시다 하니까 조사받으러 안 가겠다고 했죠. 그러면 또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또 구인해야 합니까? 아주 비루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야구방망이 가지고 두들겨 팰 수는 없죠. 무슨 작두 가지고 가서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검찰, 경찰, 수사관들 이 사람들 대단히 유능하고 또 법원의 법관들은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 모두는 범죄자가 감히 이 사람들을 좀 속여보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좀 흔들어보고 하려고 꾀를 쓰지만 그들을 훨씬 능가하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실력이 있고 또 노련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해준 자기 방어, 지금 윤석열 씨가 그 진술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영 당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왜 보장했는가 하면은 수사기관은 강자이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약자일 수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윽박지르니까 지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영 못하겠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아니죠. 옆에 변호인이 몇이나 붙어 있고 윤석열 씨를 편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몇십 명이나 쫓아다니면서 법원의 영장 집행도 방해했죠. 그런 강자입니다. 그런데 강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지킬 마지막 수단인 진술 거부,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할 대로 하라고 보장을 하더라도 죄 있는 자를 제대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두뇌 능력으로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 능력의 차이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술 거부권, 또 묵비권 이런 거 하고 이거를 미란다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름이 왜 이렇게 여러 개인가? 그것은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법이 정비되기 전인 과거에 어떤 재판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지키자 해서 영미법에서는 그런 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영미권에서도 나름 성문법으로 자리를 잡았죠. 우리 대한민국은 경우가 다릅니다. 처음 건국을 할 때부터 우리는 성문법 국가였습니다. 법률로 딱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법률로 이렇게 정한 거다. 그럼 도중에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판례가 아니고 법률로서 정하는 거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미란다 원칙 그러면은 무슨 청량음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묵비권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은 침묵할 권리가 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둘째, 당신이 진술한 것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넷째,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장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란다 룰이라고 하는 미란다 원칙은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966년 미란다 대 아리조나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겁니다. 아마 미란다 대 아리조나 판결은 상당히 유명한 것이고 나의 리갈 마인드 도서에서도
곳곳에서 조금씩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까지 볼 것은 없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이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것이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리 앞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언론을 보면 대한민국도 미란다 원칙을 채택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일까? 이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 이거는 구분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미란다 원칙, 대한민국에서는 진술 거부권, 통상적으로 묵비권, 법률상 진술 거부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어떻게 생겨났나, 어떻게 태어났나가 다르다. 미국은 판례로 도입이 됐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 성문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냥 법에 따라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됩니다. 우선 헌법에서 규정합니다. 헌법 제12조 헌법 제12조 제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보면 불리한 진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법 체계에 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복종해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사함을 보면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라는 법명이 붙어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고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제1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아니 어쩌려고 그러나 싶죠. 이러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알아서 임의 출석을 해도 일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안 오겠다고 버티다가 데리고 와서 강제 수사를 한다고 해봤자 출석만 강제하는 것이지 입을 움직이게 할 도리는 없고 수사 참 어렵다 싶죠. 두 번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려준 다음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러겠다고 하면 그걸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피의자의 권리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화를 내면서 저런 나쁜 피의자는 옛날식으로 고문이라도 해야 돼, 겁이라도 줘야 돼 하는 대중들도 있지만, 피의자 윤석열을 얄미워하지 맙시다. 그저 그는 구국의 영웅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범죄자답게 제 밥그릇을 챙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버티면 체포기간이 끝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체포기간이 이렇게 끝나고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걱정하고 있죠. 공수처에서는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피의자 윤석열이 이 체포 적부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포 기간은 적부심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서 기한 내에 청구를 할 텐데, 피의자 윤석열이 지금 조사에 협력도 안 하고 또 조사하겠다고 하면은 체포 상태에서 면하려고 적부심사를 받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출석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적부심사가 끝이 나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면 피의자 윤석열은 석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부하면 그러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10일인데 이게 지금 재판 단계가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는 체포 기간을 이 10일에서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체포 기간이 길어지면 10일이 아닌 것이죠. 더 짧아지는 것이죠. 어떻든 그렇게 되고 검찰에서 또 10일 추가로 할 수 있다. 뭐 20일을 한다고 해도 전혀 말을 안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겠죠. 이제 수사기관의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석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조건 윤석열이 좋아요 하는 분들이 있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씨는 여전히 내란 형사 피해자입니다. 계속 수사 받는 것이죠. 임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또 체포를 하기는 훨씬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속셈이겠죠. 이게 석방이 되면 가서 절대 안 나온다. 수사 방해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법원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임의 수사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 이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한 후에도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죠. 특히 병력을 동원해서 무장 집단을 내세워서 그 국가기관에 저항을 한 것은 이 사람은 임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 윤석열의 뜻대로 법원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의심을 받아도 도리가 없겠죠. 결국 그렇게 갈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가 안 돼도 상관없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하고 이래도 윤석열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가 특별하죠.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대통령이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의사표시는 국민을 향해서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한 번에 전국에 전해지고 이 사람의 말이 이행되는 것이 다 법이 착착착 움직여서 이행이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였죠. 법이 움직여서 이 사람의 범죄를 도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술거부, 묵비권 행사 해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사실은 묵비권은 그것이죠.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입국 다물고 덮어두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 이러면서, 나하고 피해자밖에 몰라. 그런데 피해자가 5,100만이 넘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전 세계입니다. 아무리 입을 닫고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윤석열 피의자의 범죄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산재해 있고 널리 나와 있고 법원에서도 알고 있다.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는 피의자 미워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우수한, 그래서 관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